강항의 정신이 배양된 내산서원 소개. 내산서원은 전남 영광군 불감면 강항로 101에 위치해 있다. 강당 앞뜰에서 전방을 바라보면 익산공 정우명이 지은 운제가 하늘과 맞닿을 듯 연결된 능선이 보이는데 틀림없는 저청용 우백호 형국이다. 내산서원은 내산 아래 서원이 형성되어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28호로 1977년 10월 20월 지정받았다. 조선 중기 문신인 강항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사립교육기관이다. 내산서원에는 강항의 위패를 모신 사당 용계사, 강당, 내외산문가 경장각, 유물전시관, 수은정, 강항 동상, 강항, 신도비, 의절묘, 정렬문, 강항 묘소 등이 있다. 이 서원은 인조 13년인 1635년에 나라에서 용계사라는 이름을 사익했다. 강항의 사후 17년이 되는 을해년에 불갑 유봉의 사후를 짓고 우암 송시열이 충문을 지었다. 셋째 부인인 한평이씨 이조의 부인은 강항이 타계하자 일주일 만에 죽음으로 의절을 하게 된다. 영광읍지 기록에 의하면 계유년에 인조로부터 정문을 받게 된다. 윤순거 등 다수의 문화생이 강항의 유덕을 영원히 후세에 기리고자 영광향리에서 협의해 사후 건립을 추진했다. 최초의 건립지는 강항의 태생지로 영광 불감면 금계리 유봉마을이었다. 이후 1636년 병자년에 유봉사후가 실화로 회진되어 판서 임담사성, 김지수호 참봉 김우급 등이 발의했다. 이후 불감 용산의 용매마을에 복건하고 우암이 용계사액을 썼다. 불행히도 이 용계사 편액은 다시 실화로 회철되고 말았다. 이후 후손들에 의해 가전되어 오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다. 지금의 용계사 편액은 근래에 와서 지역 유림에 의해 다시 지어진 것이다. 용계사는 사당 형태로 건축되어졌다. 나중에 내산서원으로 1702년 숙종 28년에 서원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다가 조선 말 고종 5년인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다시 회철되었다. 그로 인해 겨우 그 터만 유지해 오다가 1910년 복구하였으며 1947년 현재의 위치로 복건했다. 이어 1974년 후손과 유림의 발의로 현재 위치의 내산서원을 복원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쪽에는 교육 공간인 강당 내산서원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강당 뒤쪽에는 제사 공간인 사당 용계사가 배치되어 전학후묘의 배치이다. 내산서원에서 왼쪽 산 기슭에는 강항의 묘소가 있다. 내산서원은 강항과 그의 수제자 윤순거를 모신 사후 용계사를 품고 있다. 재앙을 모시고 참배를 할 때 용계사에서 간절하게 원하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온다. 강항이 피로 되어서도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했던 그의 족적과 한국해서 영광 땅에서 선비로서 초계와 같은 절의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기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다. 함께 배양된 윤순거는 1682년 강항의 문적인 건거록을 우리의 스승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라며 간양록으로 책 제목을 바꾸게 된다. 이에 수은공 종파에서는 그 업적과 수제자로서 강항의 유적을 정성으로 보살폈던 윤순거를 함께 배양하며 후학들이 두 인물의 절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다. 내산서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오공화국부터다. 1989년 MBC 문화방송에서 드라마 간양록이 인기리에 방영되었을 무렵이다. 강항이 가진 불효불굴의 절의 정신과 애국 충절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드라마 간양록이 방영되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NHK 방송국과 일본 신문에서 유자 강항에 대한 방송이 멈추지 않았다. 이에 제1교포인 신기수와 강재현, 무라카미 스네오 수은 강항 선생, 일본 연구회 초대 회장도 함께 힘을 모았다. 간양록 번역본가 수은, 강항 선생과 관련이 있는 간양록을 중심으로 책을 펴내기 시작했다. 이어 일본 에이메현 오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영광군과 결연을 맺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10월 27일 오즈시장과 오즈시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무라카미 스네오 회장과 영광군 내산서원 참배단 일행이 방문했다. 양국의 우호 협력의 실마리를 제공한 장소로도 내산서원은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내산서원을 중심으로도 비화가 많다. 의절묘가 그렇고 정렬문이 그렇다. 이 밖에도 수은정, 강항의 묘의 비석, 묘자리 위치 등이 그렇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앞서 밝힌 바 있는 강항의 셋째 부인 이조의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의절의 뜻을 풀어보면 그 궁금증이 다소 해결될 수 있다. 묘는 묘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당을 말한다. 그런데 의절한 인물이 강항이나 윤순거가 아니다.
위절이란 맺었던 의리를 끊는 것, 그것도 죽음으로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인조 임금에게 정문을 받은 건 둘째 부인인 애생이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부인의 상징으로는 정렬문이 있다. 순천 앞바다에서 국기를 끊고 단식을 하던 중 영광사람 어디 없소만을 외쳤다. 이러한 처절한 목소리에 왜군들에게 두들겨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당시 둘째 부인의 시신은 건지지도 못하였기에 묘소에는 당연히 가묘로 모셔져 있었다. 긴 설명을 못함이 유감스럽지만 모두 강항의 학식과 정신에 매료되어 강항만을 바라보고 산 부인들이었다. 수은정은 1958년 현암 이으로에 의해 건립되었다. 이으로는 이 지역 최초의 철학자이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게 여겨진 동양의 강항에 주목하였다. 수은강항 선생 기념사업회를 태동시켜 선양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이제 강항의 묘소로 올라가 보면 묘비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참배를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묘비의 방향에 주목한다. 한이 맺힌 일본 생활 2년 8개월을 죽어서도 잊지 못함을 후손들에 의해 그 강항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묘의 위치도 특이하다. 첫째 부인의 묘가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부인과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우측이 강항의 묘다. 첫째 부인이 먼저 오고 강항의 묘가 불갑선산에서 이장애와 아래에 위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둘째 부인과의 예상을 살펴보면 묘의 위치가 그렇게 놓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평 이 시인 둘째 부인이 죽던 날 상사한이라는 시를 순천 앞바다에서 강항은 지었다. 얼마나 비통하고 애절한지 상사한의 시를 한번 들어보기 바란다. 상사한. 아득하고 푸른 바다에 달이 지려는데 눈물 섞여 찬 이슬이 옷깃을 젖히네. 넘치는 물결은 님 그리워하는 한이러니 견우야 너는 알리라. 이 밤 심정을 알리라. 절제되고 억누르고 한 맺힌 통한의 심정을 진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쓴 통한시 그 자체이다. 상사와의 꽃명과 같이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함은 이승에서라도 만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당시 후손들의 지혜가 담겨있지 않을까 감히 추정해본다. 논문에서는 내산서원의 건축구조와 배경 규모 형태 형식 등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두 생략한다. 다만 앞으로 강항 관련 문화자원의 활용 책자를 발간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편과 일본편으로 나눠 문화자원을 고찰한 내용들이다. 더 궁금한 내용은 이 책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기 바란다.